규칙을 정하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아이가 자기 긍정감을 높이고 자신감을 갖게 하려면 자유롭게 발상하게 하고 자유롭게 의견을 말하게 하고 하고 싶은 것을 하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든 아이가 원하는 대로 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무법지대에서 아이를 키우면 자기 마음대로만 할 뿐 남은 전혀 배려하지 못하는 충동적인 아이로 만들고 맙니다. 사회성, 자제심, 책임감을 높이지 않으면 아이는 그저 자기 멋대로인 민폐를 끼치는 모난돌이 되고 규칙을 이해하고 지킬 수 있는 사회성을 몸에 익힌 사랑받는 모난돌이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이는 항상 자신이 어느 정도까지 해도 되는지, 어디까지 용서를 받을 수 있는지 부모를 시험합니다. 따라서 명확한 한계를 설정해 주어야 아이들은 여기까지는 해도 되는구나 라고 생각해서 안심할 수 있습니다. 그 한계를 모르면 아이는 어디까지 해도 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하면 혼이 나는 건 아닐까? 불안해지거나 반대로 부모가 무슨 말을 해도 듣지 않는 등 자신이 취해야 할 길을 알 수 없습니다. 그런 불안한 기분에 휩싸여 있는 아이는 자신감을 가질 수 없습니다. 규칙은 사람을 속박하며 관용은 사람을 풀어준다는 견해도 있지만 실제로 규칙은 어떤 의미에서 사람을 보다 자유롭게 해방시켜줍니다. 아이가 정해진 규칙을 지키게 하려면 몇 가지 궁리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첫째, 규칙이 너무 많으면 안 됩니다. 규칙이 많으면 아이가 질려서 역효과가 날 수 있습니다. 가족에게 정말로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것을 구분해서 규칙으로 정하는 게 좋습니다. 둘째, 규칙 내용이 연령에 잘 맞아야 합니다. 아이의 연령에 맞아서 아이가 규칙을 잘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규칙을 만들어야 합니다. 셋째, 규칙을 정할 때 아이도 참가시켜야 한다. 아이도 스스로 자신이 규칙을 정했다고 하는 자각이 있으면 규칙을 지키려는 마음도 자연스럽게 생겨납니다. 아이가 어렸을 때에는 규칙이 간단해야 합니다. 개수도 많지 않은 것이 좋습니다. 어릴 때에는 규칙을 정하고 지킬 수 있게 되었다라는 자각을 갖게 하는 것이 중요하죠. 가정에서 규칙을 정하고 모두가 지킴으로써 얻을 수 있는 효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자신감과 성취감을 얻는다. 매일의 성취감이 축적되면 아이의 자기긍정감 또한 그만큼 커집니다. 둘째, 아이가 어렸을 때부터 시작하면 좋은 습관이 됩니다. 습관은 아이가 어리면 어릴수록 인생에 제대로 자리 잡습니다. 예를 들면 사춘기가 되어 아이가 반항심이 심해져도 인사하는 습관은 계속 지속됩니다. 셋째, 아이의 자주성이 길러진다. 규칙은 가족 전원이 정하고 가족 전원이 실행하는 것입니다. 부모가 일방적으로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가 직접 참여해 온 가족이 협동하여 만들기 때문에 스스로 지키려는 자주성이나 책임감을 기르는 데 아주 좋습니다. 넷째, 공동체의 일원이 되는 훈련을 할 수 있습니다. 공동체의 최소 단위인 가정의 규칙을 지키는 것이 몸에 배면 성장하면서 만나는 여러 공동체의 일원이 되는 훈련을 할 수 있습니다. 다섯째, 한 번 정한 규칙은 부모부터 제대로 지킨다. 부모도 사람이라서 그때의 기분에 따라 어느 때는 받아주고 어느 때는 받아주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부모가 매번 말이나 행동을 바꾼다면 아이는 부모에게 불신이 쌓입니다. 여섯째, 자제력을 기를 수 있다. 하고 싶지 않은 일을 해야 할 때에도 자기 역할을 함으로써 아이의 자제력을 키워줄 수 있습니다. 가족과 협력해서 규칙을 지킨다는 자각이 아이의 참는 마음을 길러주게 되죠. 저희 인앤플레이 수업에서도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바로 규칙입니다. 아이의 호기심을 자극하지만 그 재미를 이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규칙을 지켜야 한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거죠. 그럼 아이는 더 신나게 놀고 싶어 규칙을 지키고 놀이가 끝난 후 본인이 규칙을 지키며 신나게 놀았다는 자각을 하게 되고 그 경험이 삶으로 연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아이가 중요한 규칙을 지키지 않을 때에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아이가 규칙을 지키지 않으려고 하면 혼을 내는 것이 아니라 우선 그 이유를 제대로 물어보는 게 좋습니다. 규칙으로 정했으니 무조건 지키라고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의 기분을 존중하고 그 이유를 설명할 기회를 주는 것이죠. 이유를 물어볼 때는 아이가 하는 말을 듣고 먼저 무슨 말을 하는지 알겠어 라고 받아들여 줍니다. 그리고 그 이유가 정당한 경우에는 특별히 봐줍니다. 특례가 없는 규칙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장 많았던 이유는
하고 싶지 않아 라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왜 하고 싶지 않은지를 물어본 다음 왜 가족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만의 역할이 있는지를 상기시켜 주세요. 예를 들어 아빠의 역할이 가족을 위해 일을 해서 돈을 벌어오는 거다라고 한다면 다음과 같이 아이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만약 아빠가 하고 싶지 않다는 이유로 회사를 그만둔다면 우리 가족은 어떻게 될까? 우리가 쓸 돈이 부족해지겠지. 아이는 불안한 얼굴로 대답하겠죠. 그렇지. 그렇게 되면 너의 생활은 어떻게 될 거라고 생각해? 밥은 먹을 수 있을까? 밥을 못 먹어 라고 대답하겠죠. 그렇지. 지금까지 다니던 학교는 그럼 갈 수 있을까? 아이는 못 간다고 할 겁니다. 친구들하고도 헤어져야 돼 라고 하겠죠. 아이 나름대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거기에서 다시 한번 자, 그럼 아빠가 하고 싶지 않다는 이유로 일을 그만둬도 될까? 라고 물어봅니다. 안 되겠네. 자기가 맡은 일은 자기가 꼭 해야 하는 거구나. 아이한테 해 라고 강요할 것이 아니라 본인이 꼭 해야 하는 일이니까 자신에게 책임이 있다고 하는 결론에 스스로 도달할 수 있도록 차분하게 대화로 해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쇼핑을 할 때 아이들이 가장 많이 하는 소리가 있죠. 다들 가지고 있으니까 나도 갖고 싶어 라고 말하면 솔직히 부모로서 마음이 조금 움직이겠죠. 우리 집에서는 무언가를 사줄지 말지는 다른 집과의 비교가 아닌 현재의 가용 예산이나 우리 집의 방침과 필요성을 고려해서 정합니다. 물건을 살 때에는 딸과 함께 가게에 가서 주어진 예산 내에서 직접 고르도록 합니다. 친구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자신이 가지고 있지 않다고 해서 부끄러운 일도 창피한 일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가게에 여유가 없을 때나 가격면에서 우리 집 방침과 맞지 않을 때에는 딸에게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그럴 때에도 그냥 돈이 없어 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아빠랑 엄마가 열심히 일해서 번 돈을 어떻게 쓰는 게 좋을까 하면서 대화를 했습니다. 아무리 어려도 아이들에게는 어른이 하는 이야기를 이해하는 힘이 있습니다. 반드시 가지고 싶은 물건이라도 한 번에 사주지 않음으로써 충동 구매를 참을 수 있겠습니다. 사야 할지 말지를 계속해서 생각하게 만들고 살 때에는 충동적인 구매를 막았습니다. 이 훈련은 참는 힘을 기르는데 아주 효과적이죠. 한 번은 우리 딸 아이가 감기에 걸려 병원에 들려 이제 처방전을 받아 약국에 갔던 적이 있습니다. 저희가 약을 받기 위해 기다리는 동안 다른 가족, 엄마, 아들, 딸이 들어오더라고요. 약국에는 약만 파는 게 아니죠. 장난감도 많이 파는 게 현실입니다. 아이들은 그 장난감을 보는 순간 갖고 싶다는 충동이 일어납니다. 그때 두 아이들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엄마, 나 이거 사줘. 그러니까 엄마가 하는 말이 안 돼. 너는 약국 올 때마다 장난감 사달라고 하더라. 한 번만 사줘. 제발 한 번만. 응? 아이는 몇 번이고 조르자 엄마는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너 마지막이야. 약국에서 이제 장난감 절대 안 사줘. 그럼 아이는 마지막이건 뭐건 일단 장난감이 거의 눈앞에 왔으니 엄마의 말에 순응하는 척 합니다. 응, 알았어 엄마. 그러고는 신나게 장난감을 하나씩 두 아이가 집어들더라고요. 저는 이걸 곁에서 지켜보면서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참도 마지막이겠다. 일관성 있는 규칙 지키기는 아주 중요합니다.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은 아이에게 더 불안을 안겨주는 법이죠. 사실 그 물건 자체가 갖고 싶은 게 아니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질상 그 자극 추구에 절제력, 만족 지연 능력이 훈련이 안 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늘 아이 곁에서 뭔가 위험한 건 없는지, 잘못된 건 없는지 걱정하면서 긴장하고 있는 부모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모를 영어로는 헬리콥터 페어런츠라고 합니다. 그런데 실생활에서는 부모가 항상 아이에게 달라붙어 있으면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통제하기란 불가능하죠. 그것보다는 아이에게 규칙을 정하게 하고 그것을 지키게 하는 것이 부모로서 훨씬 편해지는 길이 아닐까요? 아이를 관리하고 억누르려고 하면 부모도 힘들지만 아이가 스스로 규칙을 지키려고 하면 부모 쪽에서도 정신적 여유가 생깁니다. 아이에게 필요 이상으로 간섭하는 부모 때문에 자립하지 못하는 아이들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대학 졸업 후에도 취직을 하지 못하고 부모에게 의지하는 젊은이들도 점점 느는 추세죠. 아이가 어렸을 때부터 무슨 일이든 다 해주는 부모 밑에서 자란 아이는 자립심을 점점 잃어갑니다. 규칙을 너무 늦게 정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아이가 반항기에 접어든 후라면 갑자기 가족의 규칙 같은 것을 이야기해도 아이는 상대해 주지도 않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규칙이 있는 것이 당연하고 규칙을 지키는 것 역시 당연하다라는 상황을 유아기 때부터 만들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3살 버릇 8가지 간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아이들이 아무것도 모른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아이는 이 세상에 태어나 보고 듣는 것을 토대로 뇌에 각인되고 그 각인된 뇌 속에서 그려지는 그림의 포로가 되는 셈이죠. 즉, 각인된 대로 세상이 보여지고 보여진 대로 느끼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 그림의 화가가 바로 우리 부모님입니다. 무심코 하는 행동 하나하나가 아이의 평생을 좌우하게 됩니다. 알죠. 이론과 실제는 다르다. 네, 맞습니다. 하지만 누군가에게는 이론과 실제가 맞아떨어지기도 합니다. 그게 바로 당신이길 바랍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육아전쟁에서 승리하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